네, 저 15부차 마지막 차시 6회차시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니드라 프린시플스 제가 이 강의 첫머리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요.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영문으로 된 설명이 있어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soft row, 연성법, soft row를 우리가 연성법이라고 하죠. add soft row. These principles help harmoniz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law by providing rules supplemen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like the CISG and even national laws. 그러니까 연성법으로서 이 계약법 원칙은 뭐 인터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요 CISG 같은 뭐 국제 계약 여러 규범들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이제 뭐 규범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CISG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 성격의 규범들 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원칙이니까요.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뭐 조항이 없다거나 해석상 모호할 때는 이 원칙을 참조하면 됩니다. principles 계약법 원칙 UN 사법통일기구가 만든 계약법 원칙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민법을 해석한다 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이 오니드와 사법통일기구 계약법 원칙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Most importantly, in private practice.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영업행위를 한다 할지 뭐 이런 경우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they offer a neutral contractual regime. 그러니까 뭐 여기 private practice는 뭡니까? 뭐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아마 이제 그 사법 영역에 있어서 했던 뭐 변호사 활동이랄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 활동을 하는 사법 관련해서 활동하는 변호사 또 뭐 상사적 행위를 하는 기업들 뭐 이들에게 하나의 이 프린시플스는 중립적인 계약법 체제를 제공하고 which the parties can choose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르자 아까 그 중거법 합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계약서 말미에 어떤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가 있다고 그랬죠. 이 중거법 합의 를 뭐 프린시플을 중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겠습니다. Either by incorporation into the contract. 그 이 프린시플스를 그 계약서 계약 합의에 이렇게 인코퍼레이션은 뭐예요? 넣는다는 것이죠. 넣거나 in whole or in parts, 뭐 개별 프린시플 조항 또는 프린시플 관련한 뭐 전체적으로 프린시플에 따르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의한다든지 뭐 어떤 조항에 따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By a straightforward choi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또는 그 계약법 원칙 이걸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thi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n practice, such a clause is often combined with an arbitration clause. 그래서 이제 boilerplate clause, 중재 합의와 함께 이런 UNIDROIT principles, 계약법 원칙 에 관해서 중거법으로 이것을 합의한다 할지 뭐 이런 관련한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UNIDROIT principles were first released in 1994 with enlarged editions published in 2004, 2010, and most recently in 2016. 그래서 이 UN 사법통일기구 이 계약법 원칙은 1994년에 처음 공표되었고 2004년, 2010년에 확대해서 또 공표되었고 그리고 2016년에 가장 최근 2016년에 다시 수정 공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여기도 나와있지만 long term contract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해서 그 쟁점들이 이제 포함이 된 그렇게 해서 개정 수정 증보되어서 이제 발표됐어요. Established with an international mindset. 국제적 성격이 있고 국제적인 mindset라고 하면은 국제성에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죠. 계약의 국제적 성격과 관련해서 확립된 것으로 they address. 여기서 they는 물론 이제 principles입니다. 계약법 원칙은 many issues on which national legislators do not concentrate. 국내 입법자들이 할 수 없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쟁점들에 관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 such as foreign currency set-off or hardship. 예컨대 그 외화에 의한 set-off 상계랄지 뭐 hardship 외환으로 인한 장애랄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국내 입법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이 UNIDROIT principles가 많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Practitioners who use the principles describe them as a state-of-the-art tool, which is particularly useful when parties from different legal systems desire to agree on a neutral contractual regime. 그래서 이제 practitioners 하면 이제 법 실무가들이죠. 이 유럽 그러니까 UNIDROIT 계약법 원칙을 이용하는 실무가들은 보통 이것을 state of art 아주 예술적인 국가법 차원에서 아주 예술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걸 알고 있고 특히 다른 사법제도, different legal system, 다른 사법제도의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이게 중립적이니까 오늘 neutral contractual regime, 중립적 계약법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선호할 때에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International Law Firm Networks, 국제 law firm 하면은 뭐 법률가 회사죠, 변호사 회사. 이런 네트워크,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committees concentrating on promoting the u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그래서 이러한 국제 로우 폼 네트워크도 그 UNIDROIT 계약법 원칙을 실제 법률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있다. 예컨대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바 하면 이제 변호사 협회를 말합니다. Bar Association, 국제 변호사 협회, 뭐 Premier Society of Law Firms, 그리고 변호사 회사 연합회, 뭐 이런 단체들에서 많이 어떤 UNIDROIT 프린시플을 홍보하고 뭐 사용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UNIDROIT UN 사법통일기구 계약법 원칙을 봤고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공부한 부분이죠. CISG.
그와 관련한 뭐 영문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어요. 요런 부분 지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안 좋네. 자, 보면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우리 CISG법, CISG라고 부르고 쭉 이번 학기 강의 초반에 살펴봤죠. Sometimes known as the Vienna Convention. Vienna Convention 이제 기획하죠. Is a multilateral treaty that establishes a uniform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mmerce. multilateral treaty가 뭐예요? 다국 다자간 조약이죠. multilateral treaty, 다자 조약. 당사자들이 여럿인 그런 조약입니다. 이 CISG는 말씀드린 대로 하드로가 되죠. 양자 조약은 뭐예요? bilateral. bilateral treaty. 그래서 이 국제 상사 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다자조약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Design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 국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 the CSG removes legal barriers among state parties. CISG는 최약국, state parties 하면 그 CISG 협약 가입국이죠. known as contracting states, contracting states 또는 뭐 contracting parties 뭐 이렇게 부릅니다. 회원국을 그렇게 불러요. member state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WTO 협정에서는 member state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CISG는 협약 가입 당사국 간의 법적인 여러 장벽들을 removes,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regulates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parties to commercial transaction. 그래서 상업 거래에 관한 의무,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율하는 그런 것이다. such as the delivery of goods, 물품의 인도, 이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contract formation, 계약의 성립, and remedies,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우리가 remedies라고 부릅니다. for breach of contract,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less expressly excluded by the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명백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the CSG is by default incorporated into the domestic laws of contracting states. 그러니까 당사 자치 원칙이 이 계약 범위에서 매우 강구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뭐 협약 가입 당사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CISG에 따르지 말자 이렇게 합의하게 되면은 그 CISG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은 by default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도 이 default란 말을 쓰죠. 컴퓨터 관련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 by default. CISG는 당연히 국내법, 그 가입 당사국 국내법에 법으로서 당연히 포함이 된다. CIS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With respect to transaction of goods between the nationals, 그 자신들의 국민들 사이에서의 상품 매매 거래 관련해서 국내법으로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The CISG was draf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우리가 운시트랄이라고 부르죠. UN 국제거래법위원회. CISG는 이 운시트랄에 의해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beginning in 1984, 1968년서부터 시작해서 drawing from previous efforts undertaken in the 1930s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그래서 UNIDROA 아까 나왔죠. 사법통일기구 두 개의 중요한 전문 기구가 있습니다. UNIDROA가 이제 1930년대에 이 매매 계약을 통일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에 기초해서 196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이 사실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다시 운시트랄이 주도하에 이게 이제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A draft text was introduced in the 1980 Vienna Diplomatic Conference. 그래서 초안 본문이 1980년 비엔나 외교 협상에서 이제 소개되었고, and following weeks of negotiation and modification, 추 협상 뭐 수정의 여러 주를 거쳐서 몇 주간을 거쳐서 was unanimously approved and opened for ratification. 그래서 뭡니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입을 위해서 개방되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The CISG subsequently came into force on 4th January 1988 after being ratified by 11 countries. CISG는 1988년 1월 1일 1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발효하였다. came into force, 발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키페디아라는 영문 백과사전의 기본 설명입니다. 예, 거기에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니까 국제란 말이 붙었죠. 마지막 시간에 좀 영문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뭐 의미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As of 2020, the convention has been ratified by 94 countries. 이 CISG는 2020년 현재 94개국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협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배웠죠. Which collectively represen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world trade. 이 94개국은 그 세계의 어떤 무역에 관여하는 국가들의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비율을 점하는 것이다. Consequently, the CISG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UNCITRAL. CISG는 그래서 UN 상거래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and th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document in unified international sales law. 그래서 통일 국제 매매법 관련해서 가장 성공한 국제 규범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As Spanish represent every geographical region, ever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very major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 그래서 이제 그 회원국들이 94개국이 되고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 여러 대륙별로 쭉 분포되어 있고, 뭐 개발도상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그 경제의 개발 단계 상관없이 회원국들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CISG가 이제 잘 됐다는 점이 대륙법계적 전통 그리고 영미법계적 전통을 잘 균형 있게 다루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륙법계 국가들 뭐 영미법계 국가들 상관없이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f the Uniform Law Conventions, the CISG has been described as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law of worldwide transport commerce. 그래서 CISG는
그 범세계적인 국경을 초월한 커머스, 상사적 거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국제거래죠. 국제거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통 생각되고 있다. Including among non-contracting states. 그래서 뭐 회원국 아니고 비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이 CISG가 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also the basis of the annual Williamse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rominent international moot court competitions in the world. 그리고 이 CISG는 또한 매년 윌럼비스라는 국제 상사 중재 모의 재판의 어떤 기본 규범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무트 코트 모의 재판은 지금 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국제 모의 재판 경연 대회의 하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공부한 규범 중에 하나가 인코텀즈죠. 인코텀즈에 관한 영문 설명을 한번 봅시다. Incoterm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 정형거래 조건, 상업거래 조건, are a series of predefined commercial term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redefined, 미리 잘 정의된 그런 상업 용어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ICC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서 발간된다.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그리고 이제 국제 상법 관련된 그러한 상업거래 조건이다. They are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이 인코텀즈는 국제 상업거래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or procurement processes, 어떤 조달, procurement 하면 이제 어떤 상품이나 용역 같은 걸 조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상품을 조달한다. 조달한다는 것도 뭐 무역거래를 통해서 조달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And their use is encouraged by trade councils, courts, and international lawyers. 그래서 이 인코텀즈의 사용은 그 무역거래 관련한 위원회, 또 법원, 그리고 국제 변호사들에 의해서 권장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 series of three-letter trade terms. three-letter trade terms. 세 자로 된 거래 조건. 뭐 우리가 살펴봤죠. FOB, 뭐 FAS, 뭐 CIF, 뭐 이런 세 자로 된 정거래 조건, related to common contractual sales practices. 그러니까 공통의 이 계약적 계약 매매, 그러니까 매매 거래 실행과 관련한 어떤 공통된 그런 것들이죠. The Incoterms rules are intended primarily to clearly communicate the tasks,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global 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goods. 그래서 이 국제 정형거래 상업거래 조건에 관한 법들은 그러니까 어떤 정형거래 조건 하에서 당사자들이 어떠한 권리의무를 갖느냐 우리가 공부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과 위험, 그리고 여기 뭐 tasks라고 명확하게 뭐 duties, obligation 뭐 이런 말을 쓰지 않네요.
이 당사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communicate 알려주고 있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명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with global or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범세계적인 국제적인 운송 관련해서 보통 해상 운송이 많이 이용되고 쭉 한 학기 동안 살펴봤죠. and delivery of goods. 그러니까 이 정형거래 조건은 이 매도인 측에게 물품 인도 관련해서 이제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delivery of goods, 물품 인도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tasks 하면은 조금 뭐 duties나 obligation이 좀 강하다면은 좀 연성적인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비용, 위험 분배,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Incoterms inform sales contracts defining respective obligations, costs, risks involved in the delivery of good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그래서 인코텀스를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어떤 의무, 비용, 위험. 그것은 이제 물품 인도 관련한 것이고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제 물품을 인도하는 과 관련한 의무, 비용, 위험 분배에 관련한 것이다. But they do not themselves conclude the contract. 물론 그렇죠. 그 정형거래 조건 자체가 뭐 계약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Determine the price payable, currency or credit terms, govern contract law, or define where title to goods transfers. 그러니까 이 정형거래 조건만으로는 계약이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형거래 조건이 어떤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화폐, 통화 문제, 뭐 신용 문제 관련해서도 뭐 정형거래 조건은 이 어떤 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 이 정형거래 조건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어떤 계약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IS법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물품의 소유권 관련해서도 이 정형거래 조건이 어떤 법적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법적 요건이 뭐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거래 조건은 그 한도 내에서 의미를 갖는다. The Incoterms rules are accepted by governments.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규칙들은 정부에 의해서 accept 되기도 하고, legal authorities, 법적 어떤 권한 있는 기관들, and practitioners worldwide for the interpretation of most commonly used terms in international trade. 그래서 이 정부나 법적 권위 있는 기관들 또 국제 상사거래 변호사들 뭐 범세계적으로 있죠. 그러면은 이 국제거래에 관련된 용어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용어들 해석에 관련해서 뭐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공인된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are intended to reduce or remove altogether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rules in different countries. 이 3letter rule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그 clearly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사이에 규칙의 다른 해석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이익을 한 번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쓰리레터 terms죠. 여러 점 차원에서 이 인코텀즈를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As such, they are regularly incorporated into sales contract worldwide. 그렇기 때문에 그 인코텀상 적용거래 조건은 아주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범세계적으로 sales contract, sales contract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된다. 그러니까 FOB 조건에 따르자, 뭐 CIP 조건에 따르자 그런 합의를 하고 조항을 둔다는 것입니다. Incoterm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ICC. 국제상업회의소 등기된 상표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인코텀즈가 이제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The first work published by the ICC on international trade terms was issued in 1923. 1923년 시작이 되어가지고 쭉 돼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고상한 브런치인가요? 유튜브에 뭐 원어민처럼 발음이 좋은 유튜버 흉내를 들려고 그랬는데 잘 되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한 학기 국제거래법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거래법 관련해서 어떤 기본 원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먼 훗날 뭐 생각이 나면은 뭐 성공한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한 10년, 20년 뭐 회사의 법무팀이나 뭐 변호사, 뭐 법률가가 되어서 도대체 대학 때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지 않으면은 뭐 성공한 강의라고 그러던데요. 또 뭐 그때그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뭐 판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항상 그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 그 대학 시절 강의가 좀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뭐 영광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말 시험 잘 보시고요. 이 겨울 방학 때도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리 생활하는데 좀 여러 제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겨울 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학기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예, 조선로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